아유, 지난번에 고생이 많으셨죠? 아유, 뭐 너무 감사. 가까이 오세요. 예. 이거 화면에 나오셔야 되니까 네네.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오시고 뒤쪽으로 이렇게 기대 앉으시면 돼요. 이쪽으로, 예. 네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전에 한번 인사드렸었는데요, 방송에서. 문재인 캠프의 국민명령 1호를 맡고 있는 국민명령 1호 팀장 김봉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9월 24일 날, 문재인 후보님께서 이 문재인의 동행이라고 해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행사하기 전에 여기 나와서 망치 부인님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여기 참여하신 시청자분들하고도 공유를 했었는데요. 그날 이 한마디로 행사가 끝나고 완전히 대박이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는데요. 하나는 참여자 수가 제방 3방까지 포함해서 망치 부인님 채널만 한 20만 명 정도가 넘는 15만. 15만?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인터넷 생방송 저희가 집계를 한 20만 정도로 했는데요. 다른 채널들까지. 그래서 사실은 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런 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단위로 보면은 거의 경이로울 정도의 이 국민들과 소통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동력이 바로 이 망치 부인님 채널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이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는 후보님께서 행사 끝나고, 이번 대선의 캠페인에 대해서 좀 정립이 되셨다고 합니다. 본인께서 시민 동행 정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좀 구체적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 실무자들이 만들어내지 못했었는데 그날 행사를 하시고 나서 앞으로 대선 선거 운동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하고 아주 이 자유롭고 또 창의롭게 대화를 하는 방식. 또 그날 행사 때 망치 부인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건 방송 사고다. 그래갖고 이제 저는 카페에서 했었는데 그 카페 주방으로 잠깐 숨었었는데 후보님께서 그 내용을 이미 인지하고 좀 계셨었고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그런 과정들이 참 좋다. 본인도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즉문즉답 형식의 많은 국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행사들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기조로 저희 문재인 캠프가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캠페인의 전형들을 지금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인사 말씀이 네. 아주 이렇게 준비하시고 어이구 네 너무너무나 대단한 인사 말씀이셨고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우리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우리도 굉장히 신선했고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존경했던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 중풍 걸린 아버지를 우리 언니 부부, 우리 부부가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들 모시고 가듯이 가서 이렇게 투표를 하면서 찍었던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이 문재인 후보의 정책 토론회를 보면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렇게 막 직문즉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아무런 준비 없이 얘기를 그렇죠. 했고 전 이제 그 전에 막 이렇게 준비된 답변을 하시길래 아마도 질문을 미리 주고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질문할 때 정말 이 채팅창에서 나온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 채팅창에 나온 질문을 모아서 한 걸, 그걸 그대로 딱 내용 있게 답변하는 걸 보면서 이 전에 있었던 것도 전부 다 준비 없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런 이 타운홀 미팅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는 제가 볼 때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좋았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가 15만 명이 보고 20만 명이 봤는데 문제는 이게 공중파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걸 뉴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보도 자료라든가 아니면 이 과정에서 어떤 어떤 이 이벤트를 통해서 그걸 뉴스화 해내는 그거가 사실 이제 캠프에 필요한 능력이 아니었는가. 그렇죠. 예. 네. 그런 게 좀 실무적으로 부족했고요. 다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게 되면은 두 부류의 저항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 직업적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대의제 민주주의가 우리나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가 직접 국민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은 형식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간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태생적으로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후보의 정치 철학에 맞게 본인 스스로들도 동행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정치개혁 과정에서 저는 이런 참여를 통해서 극복되리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 아주 강고한 이 저항이 언론입니다. 미디어의 저항.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오로지 이 미디어의 권력을 통해서만이 이런 후보자라든가 대통령의 목소리들을 국민들께 전달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구미에 맞지 않으면은 늘 이제 이 제외가 되는 과정들이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후보가 수십만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 보수 언론의 사주들 입장에서는 재밌는 일은 아니죠. 굉장히 이 고민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할 때 혹시 빌미를 줄 수 있는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아마 대서특필 될 거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저항을 하는 트랙들이 있어서 이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들이기 때문에 또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언론과도 좀 조화롭게 잘 돼서 언론도 오히려 이런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콘텐츠로 기사를 또 가공하고 이런 새로운 어떤 미디어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우리 아프리카 시청자분들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소위 이제까지의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들은 죽어갈 거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새로운 뉴미디어들이 이 판을 주도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TV나 신문이나 이런 매체들은 매스미디어야.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통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날의 그 사건을 그들이 아무도 기사화 해주지 않은 이유가 공포와 두려움인 거죠. 대통령 후보가 20만 명을 만났다. 이게 대통령 후보가 만난 내용이 20만 명이 공유됐다. 그거는 공포 그 자체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더 한마디도 안 하고 덮어버리는 거죠. 이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걸 발표를 해도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를 해도 아예 기사화하질 않아. 그리고 2시간짜리 강연을 했다. 그럼 그 중에 한마디를 꼬리로 잡아가지고 그걸로 막 비판 공격을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들의 생리야. 그런데 우리는 실시간으로 모든 걸 다 보여줘. 무섭지. 그렇게 거기다 그런 소통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도 이 미디어에는, 대중매체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누구처럼 말을 이중적으로 해서 그 사람 말을 해석하는 논평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 사람이 그냥 100% 봐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진 거지. 근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지지 철회 선언을 예. 2주일 동안 쉬는 바람에 저희도 딱 행사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치부님이 방송을 안 하시겠다고 게시판에 뜨는 순간 저희도 바로 멘붕이 왔고 그래서 행사를 원래 이제 호남 행사를 준비를 하다가 아무튼 망치 부인님이나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같이 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크게 없겠다 해서 저희도 조용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그건 근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그렇죠. 예. 그거는 그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그 갑자기 윤여준 폭탄 터진 거라가 그런 거지. 미안해. 아닙니다. 예. 그래서 24일 날 행사,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행사, 잠깐만, 이 느낌과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아까 이제, 망치부인님의 날카로운, 이 전원개발 촉진법, 전원마을 같은 느낌에 드는 전원개발 촉진법 질문을 하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사고가 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후보님께서 알고 계신 밀양 얘기까지 하시고 그거를 해서 감동이었어요. 행사 끝나고 저는 뒤에서 저희 스태프진들하고 내가 졌다 그랬어요. 후보님한테 야 졌다. 그리고 앞으로 건방지게 실무자들이 이 의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기획하면 안 되겠다. 후보자님은 국민들하고 직접 속된 말로 맞다이로 붙여줘야 되겠다. 그게 우리들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나 하면은 그날 현장에 40명 정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나온 질문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후보께서 답변을 못 하실까봐가 아니라 예상 질문에 대해서 후보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40명은 이미 국민명령 1호에 본인의 정책을 쓰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정책은 저희들이 40여 개를 취합을 해서 후보님께 미리 드리죠. 후보님 이런 정책을 제안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정도는 준비를 하는데 원래 통상적으로는 막 예상 질문 예상 답변 이런 거 실무자들이 막 만들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잘못 만들어서 사고가 난다거나 또 나오는 분이 거기에 너무 의지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치인들 가지고는 선거 때 생방송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돌발 상황을 대처할 수 없어서. 근데 이제 그날 딱 보고 저는 이제 졌다. 그리고 후보께서 대선 준비를 고시 공부하시듯이 하신 것 같다. 내 느낌엔. 예전에 연수원 차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시듯이 경선 중간에도 중간중간 하루씩 비고 정책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때 비공식 일정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진짜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하시듯이 그냥 막 보고 이런 과정들이 준비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행사는 그렇게 좀 모두가 만족하는 이런 행사가 된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처음 봤습니다. 이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시 공부를 하듯이 새로운 정책을 공부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날 본 후보의 모습은 그렇게 단기간에 공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때 정무수석을 하시면서 전반적인 상황을 꿰뚫고 있었고 대통령의 고민을 공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 그리고 아주 이 시골 귀퉁이의 문제까지 전부 이렇게 굉장히 폭넓은 안목으로 꿰뚫고 있는 모습은 그거는 단기간에 이게 뭐라 그러나 분치기 그렇죠. 날밤새기로는 불가능한 내공이었다. 그래서 정말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느낌을 되게 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뢰감을 줬던 상황인데 그런 내용들이 그 뒤에 이제 가령 문캠프에서 그런 내용을 이제 영상으로 만든다든가 이래서 그 뒤에 후속으로 뿌리거나 그런 작업을 했나요? 그거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참여자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영상을 커트하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로 많이 좀 돌렸죠. 많이 2차 생산물들이 나왔습니다. 예. 이런 게 계속해서 회자되고 그래야 될 때 윤여준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아까웠어요. 거기에 다 밀고 나갔어야 됐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새로 준비하는 행사에 이제 그때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의 입장을 기다리느라고 굉장히 이렇게 좀 어정찐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좀 돌파해 나가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우위에 서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 행사를 좀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준비하신 행사가 어떤 거예요?
28일 날,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2시에, 이제 국민명령 1호가 20일 날 끝납니다. 요 공모전이라서 20일 날까지 접수를 받고,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죠. 심사를 전문가 멘토들하고 시민 멘토단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8개의 후보작을 가지고 이제 28일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정책 발표회로 행사 컨셉을 잡았었는데, 이제 후보님 모시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뭐 굳이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가 없겠다. 후보님께서 충분히 고민했던 영역들이기 때문에, 후보님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지난번 같은 행사 방식으로 해서, 18개 후보작을 그날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정책들이 아마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가 멘토님들한테 심사 자료가 이제 오고 있는데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일단은 국민명령 1호에 써주셨던 정책들이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실무자들 보고 비교를 하라 그랬는데, 그동안 후보께서 발표하신 정책 공약, 플러스 알파인 것 같아요. 후보님의 정책 공약 범주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고, 조금 더 특이한 내용들의 정책들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아무튼 그런 것이 지금 한 3,500여 건 정도로 마지막에 집계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에 18개 중에 이제 하나를 28일 날 행사와 동시에, 온라인에서 투표를 시작해서, 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24일 날 행사 이후에 후보께서, 기회만 있으면 국민명령 1호와 지난번 행사를 말씀을 하세요. 엊그저께도 선대위 회의에서 24일 날 행사 말씀하시고, 국민명령 1호 같은 캠페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타운홀 미팅 가서 또 생중계되는 데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거죠. 이제 진짜 제가 국민들이 정해주는 하나를 가감없이 행정명령 1호로 취임과 동시에 첫 국무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이 말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단지 소통이 아니라, 단지 듣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이 철학이 요번에 이제 28일 날 좀 집중화되는 거고요. 28일 날 발표되는 후보작들은 지금 이제 심사 과정이 단순히 심사뿐만이 아니라 국민들하고 문재인 후보님하고 협업을 하는 지금 과정입니다. 21일부터 그분들 정책 제안해 준 분들 18명하고 저희가 이제 만나죠. 만나서 정책 아이디어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같이 이제 살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산의 문제는 어떤지, 법의 문제는 어떤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을 해서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정책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명령 1호 처음에 슬로건이 국민과 협업이었습니다. 협업. 그래서 협업하는 정치, 협업하는 정부. 그래서 28일 날 2시에 그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28일 2시. 장소는 어딘가요? 장소는 이제 선거법 때문에 저희가 장소 공지를 못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렇죠. 장소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날 이제 공지가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장소만 듣고 막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후보님 뵈러 지금 선거법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론회도 금지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담회식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50명, 저희가 지난번 행사에서 40명을 한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네,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은 1000명이 넘죠. 근데, 그거 바로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원수 제한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가 이메일로 신청받아서 하실 분들은 선착순으로 해서 모신 건데, 그래서 이제 장소 공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고요. 장소 공지는 아프리카, 망치부인 채널, 유창선, 이런 게 장소죠. 오프라인 장소가 아니라, 인터넷 생방송이 장소인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토론회라는 이름이나 이런 어떤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해가지고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동원을 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버스 몇 대 동원해가지고 막 몇만 명, 그러니까 세과시라는 거지. 옛날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막 그 삼김 시대에는 서로 이렇게 경쟁적으로 동원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왔던 게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누구는 이제 돈으로 그 숫자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드는 선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숫자는 최대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만남은 위험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프라인에 온 사람 하나하나를 우리가 무슨 보안을 검색하거나 그 사람 신분증명을 못 하잖아. 와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카메라에 막 나오고 뭐 후보랑 막 사진 찍은 다음에 그 사진 팔아가지고 사기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대선 후보들은 항상 그게 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쪽으로 만나서 직접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보다, 사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만나봤자 집중도 안 돼. 옆에서 막 떠들고 막 소란스럽고 이러기 때문에 도리어 인터넷으로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1대1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예. 다만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하면 좀 이상한 게 있을 거예요. 박근혜 후보는 예전에 그 성남의 어느 대학 가서 한 300명하고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뭐 1000여 명 막 열광하는 행사들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이제 일종의 편법입니다. 저희도 할 수 있는데요. 아, 그게 편법이에요? 캠프에서 주최하는 게 아닌 거죠,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서 그 주최를 해서 초청 강연회를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해서 거기 초청 명의로 해서 뭐 한 2, 3천 명 일도 아니죠, 사실은. 저희가 국민 경선만 참여만 100만이 넘었는데, 근데 저희들은 후보님께서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이 형식적인 거 보여주고 이런 거 하기 싫다 나는. 그래서 실제 어떤 단위 같은 대화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요새 온라인이 워낙 발달이 돼 있는데 온라인에서 국민을 만나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선거 운동의 결과도 이게 훨씬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계속 소규모로 인터넷 방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SNS 기반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그 인터넷 정책 토론회도 이제 중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같이 들어봤는데, 소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막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후보가 기조발제해서 얘기를 다 해버리니까, 이제 더 요청하는 게 같은 말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100% 공개된다는 게, 그게 이렇게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좋은 컨셉이고,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그렇죠. 우리만 가능한? 이런 철학의 문제 같아요, 이거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연에 몇 명 왔다! 이러면서 하려고, 소위 가천대였죠? 가천대인가에서는 강제로 학생 동원했다고 애들이 여기서 꼰질러가지고 또 개망신 당하고, 그래도 그 벌은 못 고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여튼, 그런 형식적이고 동원하는 내용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한 내실 있는 만남, 그리고 이 전국,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유권자까지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예.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이 나왔는데, 펀드에 대한 거, 문재인 펀드에 대해서 뭐 17일날 발표가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오늘 보도가 나오긴 나왔던데. 네네. 예. 언제부터 모집하는지. 펀드가 아주 본격적인 펀드에 대한 캠페인은 이제 아마 오늘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200억 정도를 펀드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제 새로운 정치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전 선거 같으면은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후원금 거들어 다니잖아요. 참 민망하고 서로. 네, 기업에서도. 근데 그래서 이제 각종 편법들도 난무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 또 자기 이름으로 하기도 좀 꺼려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펀드 방식이다 보니까 또 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여유 있는 분들 또 이 따로 뭐 적금 만기가 된 분들이라든가 정기예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쉽게 좀 참여할 수 있고 후보한테는 예전에 그 이 후원금을 줬던 것만큼 그 이상의 그 고마움을 느끼게 하는 제도인 것 같고요. 후보한테는. 또 주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경제적 부담은 덜하지만 정말 흔쾌히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이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이제 이 펀드에 대해서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와 양. 그러니까 많은 금액, 사실 이제 200억 정도 되면은, 그니까, 이 여의도, 이 금융기관에 있는,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우리 시민 멘토 중에 있는데, 야, 그거 한 2, 3일이면 차는 거 아니야? 어디 한 군데서 한 100억 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렇게 이제 쉽게들 생각을 하시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200억을 뭐 한 2, 3천 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2, 30만 명, 2, 300만 명이 소액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그러니까 이제 이 문재인 펀드, 그러니까 이 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유시민 의원이었죠. 유시민 후보가 경기지사로 나오면서 사실 경기지사도 그게 몇십억 듭니다. 그 몇십억 선거운동 비용을 소위 이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받아서 쓰지 않겠다. 그래서 펀드를 처음으로 모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그땐 잘 몰랐는데, 박원순 시장 때, 박원순 펀드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그때 이제 초단기간에 모금액을 43억을 채웠던 그런 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 펀드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대통령 선거운동 비용을 주로 재벌들이 후보님, 이러면서 이렇게 딱 봉투 내미는, 또는 이제 이렇게 가방 내밀고, 이렇게 사과 박스 내밀고 이러면서 그 검은 돈을 줘요. 그러면 그 검은 돈은 반드시 대가를 필요로 해.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되면 그 돈을 갚아줘야 되는 거야.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그거의 10배, 100배의 그러니까 환원 가치로 갚았어야 되는 거죠. 기업에 대한 특혜라든가, 또는 부정부패에 대한 눈감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갚았어야 됐는데, 이 대통령 후보가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거는 미국에도 없어요. 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은 후원을 받아요. 그냥 후원이야. 그러니까 제한 없는 후원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밀가루 장사나 소고기 장사,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갖다 쏟아붓고, 거기에 맞춰서 정치인들을 목을 죄이는 건데, 우리가 문재인 펀드는 뭐냐? 돈을 빌려줘. 나한테 만약에 100만 원이 있어. 나한테 이제 언젠가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모아온 아무도 모르는 100만 원이 있다. 이 100만 원을 이 펀드에 빌려주는 거예요. 이게 등록을 하고 입금을 해. 그러면 그 돈을 5개월 동안 이 문재인 캠프에서 쓰는 거야. 선거운동 자금으로 쓰고 난 다음에 지지율 15% 이상만 받으면 선거운동 비용을 환원을 해줘요.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그 돌려받는 돈으로 그 돈을 갚는 거예요. 15% 이상의 지지율만 받으면 돌려주는데 그 돈을 이제 갚는 거죠. 그래서 100% 돌려받으면서 거기에 소정의 이자까지. 연이율 3.2%니까 5개월이면 약 1.5%? 연이율 1.5% 정도의 그 이자를 덧붙여서 안전하게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깨끗한 대통령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게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펀드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안타깝게 재벌들한테 돈을 좀 받았던 게, 그걸로 우리 안희정 지사가 책임지고 감옥을 갔어야 됐던 그런 비운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문재인 펀드를 통해서 유시민이 만들었고 박원순이 증명했고, 그리고 이제 이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국민 펀드, 문재인 펀드, 우리 100만 명이 솔직히 우리가 100만 참여 시민 아니에요? 35만 명이 우리가 문재인을 지지했었잖아. 응? 35만 명이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 필요한 돈,
그러니까는 오늘 보도된 기사에는 200억씩 두 번을 모은대요. 1차 200억을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200억을 모은다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35만 명이 모두 참여해서 그 다음에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정말 100만 시민이 모여서 깨끗한 정치를 세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시도, 이게 대통령 후보 펀드가 아닐까라는 예, 말씀. 그리고 이거 질문 중에요. 상상하긴 싫지만 단일 후보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요. 이게 200억이 모아지는 거를 쓸 수가 없어요. 11월 27일 날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그 후보의 자격으로 본선 선거 운동에 쓰는 돈입니다. 그 전에 이런 돈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단일 후보가 돼서 이 200억을 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하고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본선 11월 본선거 들어가기 전에 돈은 들어가요. 그런데 그 돈은 나라에서 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이 펀드는 뭐냐면 국가에서 돌려주는 돈만큼만 조성하는 거야. 국가에서 환원해주는 돈만큼만 조성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그 국가에서 돌려주는 돈은 예비선거 기간에 쓴 돈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아요. 예비선거 기간에 쓴 돈은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다음에 지역별로 선거운동원, 그 다음에 차량, 그 다음에 홍보물, 이런 비용을 국가에서 선거 공영제 개념으로 대주는 거거든요. 15%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후보에 한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일 후보가 안 되면 출마 안 할 거잖아, 우리는? 그죠? 우리가 단일 후보가 아니면 출마를 안 해. 그러니 그 돈을 쓰지 않고 돌려줄 돈이야. 뭔 말인지 알았지? 본선 비용이고, 단일 후보가 아니면 출마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단일 후보가 되지 않으면 출마를 안 할 거라서 그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 알리실 때 강용석 사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을 거예요. 그 마포에 그 강용석 네. 그 펀드로 했다가 못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15%도 안 되고 그래갖고 나 돈 없다 배째라 해가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강용석 후보 그 펀드 모집할 때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15% 무소속 후보, 그것도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15%를 얻는다. 불가능한 일인데, 근데 어떻게든지 짧은 기간 안에 모았어요. 끝나고 나서 돈이 없는 거죠. 그렇지. 못 갚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법적으로 서로 오가고 그러다가 좀 시기 연장하고 개인적으로 갚을게요 이러면서 좀 어떻게든 알아서들 해결하겠죠. 아무튼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게 이제 문재인 펀드는 원금 보장형 펀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고요. 선관위에서 선거비 환급 받는 게 2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이자 보태서 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참여한 형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 상한선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선거 후원금은, 정치 후원금은 법인도 못 하고요. 개인 금액에 또 500만 원 이상 안 되고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건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따르는 규제와 이런 걸 받지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도 금융상품 수준에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얼마 있는지를 공개하지 않아도 그렇죠. 이제 고액은 정치후원금은 고액 기부금은 선관위에 바로바로 공개를 하잖아요.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 펀드입니다. 펀드. 국민들께서 이 흔히 가입해서 재테크하시는 펀드고요. 그래서 법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중소기업 사장분들이시나 대기업 사장님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법인의 정기예금이나 이 유동자금들을 이 안전한 정기성 예금에 넣어둔 게 있으면은 한 4, 5개월 이쪽으로 넣어주셔도 금리 차이도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또 중소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사장님하고
또 한번 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요. 네. 일단 이게 뭐 이거는 사실 빌리는 펀드이기 때문에 뭐 얼만큼 많이 빌려줬다 해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갚아야 될 그러니까 그 뭐라나 돈으로 그냥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돈 말고 다른 걸로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다. 지난번에 박원순 펀드도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은근히 했다는 얘기를. 예. 이게 적금이율보다 많이 해주기 때문에 박원순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박원순을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자 때문에 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 네네. 예. 많이 그러니까 꽤 그 큰 액수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 정기예금 같은 거다 보니까 그 이 참여들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밖에서 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제 아는 어떤 스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절에 이렇게 쭉 상황을 보아하니 한 4, 5개월 정도 1억 2천 정도는 내가 예금을 할 수 있겠다 해서 본인이 1억 2천 정도 펀드를 드시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통화를 한 5분 정도 하고 왔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좀 참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세금을 떼고 돌려주냐.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요? 그거는 이제 붙죠. 예, 이자 소득세 그거 이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한 50억 하실 건가 봐요? 2, 30억 세금까지 걱정하시니까 예. 안전하게 좋은 일 하고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참여하고 그런 의미로 해야지. 어디서 또 그걸 가지고 또 탈세를 하려고 이거 진짜 진짜.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펀드 이야기 좀 해봤고요. 지금 뭐, 그 문재인 후보 측에서 무슨 긴급 기자회견이요? 그게 무슨 얘기야? 속보. 그 민낯결님, 속보가 뭐예요? 지금 NLL 녹취록 폐기에 대한 기자회견 누가 한대? 예. 그거 좀 기자회견 하는 거 있으면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0,000원 이상, 예. 문재인 NLL 대화록 폐기 관련 긴급 기자회견. 누가 기자회견 하는 거야? 문재인 후보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재인이 폐기했다고 누가 뻥치는 거야? 누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야? 새누리당에서 또 뻥 까는 거죠? 아유, 저 뻥치는 거 봐라, 저거 버릇 어떻게 고쳐, 저거? 자, 하여튼 정리하면요. 10,000원 이상, 10,000원 이상을 그 펀드에 가입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개월 후에 돌려받는데 이자 1.25%인가를 계산을 해서 돌려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10,000원 이상이에요. 10,000원 이상이니까 얼마든지 상관없고 은행에 그냥 이렇게 자유적금 형태로 비상금으로 이렇게 놓는 돈 있잖아요. 그런 돈을 좋은 일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예. 근데 이제 가령 여러분이 뭐 어떤 금융상품에 묶여있는 돈이 있어. 몇 년 동안 묶어두기로 한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깨지 마세요. 그런 거 깨갖고 괜히 넣었다가 손해봤다 이러지 마세요. 그거는 은행에서 몇 년 동안 묶어두는 조건으로 이자를 주기로 해서 보통 적금이자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높은 이자로 묶어뒀던 돈을 깨갖고 가입할 정도는 아니야. 그냥 자유적금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 통장에 잔고 정도에서 투자하시는 게 그게 괜찮다. 다만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검은 돈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참여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추천 몇 개 했죠? 예, 추천. 자, 지금 현재 2023 보는 사람은 지금 2,240명에다가 600 하면 2,800이 넘는데 추천은 2,000. 한번 해보자는 거지? 자,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야? 예, 빨리 추천을 하세요. 예, 이거 지금 뭐더라는 거지? 예, 지금 1,500이구나. 1,500, 850. 이 지금 몇 명이야, 이게 지금? 3,000명이 나가는데 추천은 이게 뭐야, 지금? 빨리 추천들 하시고요. 예, 추천들 빨리 하시면서, 예, 멋진 세계님, 에일리님, 그사세랑님, 별빛 그리고님, 망치세상님, 그 다음에 문으로 간다님, 그린나라님, BS 영원님, 사람 사는 중마님, 광주다님, 사랑아님, 추천 DNA님, 가을어수아비님, 그대 푸르메님, 가다시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깨끗한 정치 우리 손으로 가능합니다. 문재인 펀드에 가입해주세요. 22일 출시됩니다. 예. 드래곤님, 우리 엄마님, 예. 오렌지 나무님, 우루사 부인님, 삐진토끼님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세요, 추천. 추천해주신 2233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안 하고 계신 600분은 뭐지? 무모님, 백신강님, 4337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냐면요. 우선 온라인으로 펀드가 딱 열리면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입력을 해요. 나 누구누구다. 내 통장은 뭐뭐고 얼마를 넣을 거다. 그거를 온라인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접수한 시간부터 24시간인가 안에 가서 통장에 넣으면 돼. 그러니까 무통장 입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끝난다. 10,000원 이상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준 분이 한 34만 7천 명이거든요. 34만 7천 명이 10만 원씩만 이 펀드에 참여하면 347억이 되죠. 그죠? 347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34만 명 중에 10만 원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하시고, 나는 10,000원밖에 안 된다. 그럼 10,000원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번 펀드를, 아주 그냥 축제 분위기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천안 댕기 동자님, 삐진토끼님, 문님, 2088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뭐 또, 멘토단 네. 하신다고? 이제 시민 멘토단 캠페인을 저희가 국민명령 1호에서 하게 됐습니다. 요거는 원래 뭐 계획됐던 건 아니고요. 국민명령 1호에 정책을 써주시는 국민들이 이제 한두 분씩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생겼죠.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후보의 시민동행 정치에 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이러다가 이제 이 시민 멘토라는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과 이제 저희와 또 후보님도 같은 비슷한 고민들을 좀 하셨고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데요. 24일 날 행사하면서 이 시민 멘토라는 개념을 이제 후보님께 보고를 드리고 후보님 좀 의견을 이제 받아서 좀 정리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겁니다. 박근혜는 1인 정치를 하시죠. 박근혜 후보께서는 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1인 정치를 하시고 핵심 측근들을 지휘하시는 정치를 하십니다. 그게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고. 두 번째, 안철수 후보께서는 언론 보도상으로 정리가 된 개념은 엘리트 정치를 하시죠. 아주 주변에 유능하고 유명한 전문가 멘토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포럼들을 만들고, 멘토들을 통해서 정책을 만드는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문재인 후보는 어떤 정치를 하냐? 물론 우리도 전문가 멘토들이 있죠. 그러나 단순히 이 어떤 분야의 정책 전문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책에 영향을 받고 그 정책으로부터 때로는 고통을 받고 때로는 어떤 이 부가적인 가치를 누리는 국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국민들을 멘토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다. 10년 전에는 노사모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홈페이지 노사모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이셨죠. 근데 당시의 정보통신 기술의 수준이 그렇게 열렬 지지자들 중심으로 또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모아내기에도 시스템이 참 버거웠어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노사모가 만들어졌다면 10년 동안 세월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문재인 후보도 변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보내드리고 이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정치 철학이 만들어졌는데 엄청나게 많은 진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 진화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이 정치 대선 후보자처럼 팬카페, 팬클럽 막 10년 전에 있었던 개념 가지고 대선 캠페인을 할 거냐. 그런 거 하지 말자. 후보님.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기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제 이 국민들로부터 경청하고 같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이런 단위가 온라인에서 SNS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본인의 정치 동력을 그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후보님의 주문이셨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국민명령 1호의 결과물로 그럼 시민 멘토단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시민이 멘토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시민 멘토를 통해서 퍼지고 그 날라다니고 평가되고 이런 개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일주일여 전에 저희는 이제 그 카카오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별도로 돈을 들여서 만들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돈도 뭐 한 3, 4천만 원 들어가고 그것도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으라고 또 막 계속 사람들 괴롭히고 이러느니 전 국민이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그 시민 멘토들의 활동들을 한번 모아보자 해서 카카오톡 중에 카카오 아지트라는 많이 쓰고 있진 않지만 아지트라는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지금 자발적으로 한 1,600명 정도가 모이셨고요. 저희는 그 이제 꿈은 원대합니다. 100만 시민 멘토를 한번 만들자. 그 자체가 문재인 후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다. 그 자체가. 그래서 가급적 그 이 가입하기 쉽게 이 카카오톡 친구 추천하듯이 해서 좀 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8일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캠페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카카오 아지트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저희가 검색하면 되나? 검색이 아니고요. 이제 추천 기반인데 오늘 그거 하려고 제가 나왔죠. 설명. 자, 가까이 오시고요. 지금 이 채팅창에 우리 국민명령 1호 팀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국민명령 1호의 문재인 후보 공식 전화번호 좀 띄워주세요. 공식 전화번호. 010-2953-1229 맞습니까? 2953-1229입니다. 예. 저 번호가 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일한 이 대표 전화입니다. 핸드폰. 그러니까 번호가 있어야지 카카오톡 계정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저 번호로 카카오톡에 친구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010-2953-1229를 번호로 저장하고 카카오톡으로 뜨면 번호를 저장을 하시고 바로 카카오톡에 친구가 안 뜹니다. 바로 안 뜨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설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전화번호 동기화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은 바로 이제 카카오톡 거기에 이제 나옵니다. 2953, 2953국에 1219. 그 밑에 흰태양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금 블로그, 링크 걸어놨잖아요. 요게 이제 그 가입과 관련된 설명서 자료입니다. 1688-8684. 아니요, 1688-6847? 이게 전화번호가 아니고 링크예요, 링크. 그냥 링크 주세요. 요거 다운을 여기서 받으시면은 어떻게 가입하는지 쉽게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제가 예를 들면 친구가 한 500명 정도 있는데요. 제 친구들을 다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애니팡 추천하듯이. 애니팡 생각하면 쉽습니다. 애니팡처럼 추천을 해서 그분이 들어와서 그래서 애니팡을 그렇게 욕을 하는구만. 이걸 기획 중인 거 알고. 예, 잠깐만요. 번호에 대한 혼동이 있는데요. 010-2953-1219 맞습니까? 019. 010. 지금 이제 010-2619에 1219라는 거는 어떤 번호죠? 바다커피님 쓰신 번호는 뭐예요? 정책 멘토단. 확인 좀 해주세요. 2953입니다. 2953. 예. 자, 010-2953-1219. 예, 제가 지금 자막으로 써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국민명령 1호 팀은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수정하세요. 그전 번호 같은데. 19 국민 멘토단. 시민 멘토단? 네, 시민 멘토다.
010-2953-1219 시민멘토단 번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번호로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바로 추천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면 이게 스팸 처리가 되고 인위적으로 원치 않는 분들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조직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의사를 저희한테 표현해 주시면은 바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이 아지트 프로그램을 다운 받고 이메일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요 화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빛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 기능으로 아주 훌륭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시민 멘토의 역할이 있죠. 시민 멘토의 역할은 일단 28일 전까지는 국민명령 1회에 올라온 3천여 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심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행정명령으로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좋은 정책 10가지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심사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월 19일까지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고요. 정책을 제안하고 그 좋은 정책을 널리 알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가지 좀 걱정이 어떤 게 있냐면요. 후보께서는 정말 훌륭하게 그동안 정책 행보를 해오셨어요. 시민들을 만나도 힐링 행보를 하더라도 거기에 정책이 있었고요. 어저께 가계부채 고통받는 시민들을 만나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행사를 하시면서도 제2금융권 대부업 이자 25%로 내리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셨죠. 정책 행보를 하셔서 이번 대선을 유례 없는 정책 선거로 이끌어 나가는데 아주 모범적으로 선두에 서고 계신데 MLL 문제와 정수장학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제가 볼 때는 한 2, 3일 동안 후보님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마치 지난번 대선의 BBK 국면을 본 것 같은, 그러니까 정수장학회 문제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대선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와 이런 거 하더라도 후보님이 사라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후보님의 좋은 전략적 기조가 시민과 동행한다, 대선을 정책 선거로 치르겠다,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정치적 이슈에 이 언론 보도 매체들이 중심으로 기사들이 만들어지면은 후보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재인 묻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건 지지자들부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는 10년 전에 노사모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시민 멘토가 되어야 된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정책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고 정책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야 된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 기조만 놓치지 않으면은. 그리고 분들께서 이 원칙을 지켜주시면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컴파 안에서도 구정치와 새정치가 병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새 정치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시민 멘토들께서 해주실 일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안에 있는 구정치적 에너지들은 이제 아주 평화적으로 사멸화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 정책 멘토로서의 활동들이 매우 중요하다. 후보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일이다. 저희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캠프가 이번에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가장 키워드가 참여.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민 멘토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행정 집행을 하고 이제 법들을 만드는데 국민 명령,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법이 명령이거든요. 대통령령. 그거잖아요. 그죠? 네. 대통령, 그러니까는 우리가 법률 그러면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 그 국민투표로 만드는 거고, 그거 말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법이, 그게 이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령 1호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국민명령이라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행정명령으로 하나를, 그러니까 뭐 18개를 이제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참 많아. 국민들이 어떤 통로를 갖지 못했지만 전문적인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일에 좀 참여하시고, 또 이런 뭐라 그러나, 제2금융권한테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골목시장, 그 다음에 정말로 애들 사교육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다양한 국민들이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걸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절절한 신문고의 자리가 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이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이제 뭐 애니팡이 국민게임 된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이 애니팡이 국민게임이었다면, 이제 문재인의, 이 카카오 아지트는 이 애니팡을 능가하는 국민, 토론회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죠. 그죠? 이게 계속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유지가 돼서 소통하는 공간, 이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전달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번호 불러드릴게요. 010-2953-1219 이 번호로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바로 이제 친구 추천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아지트라는 거를 이제 까셔야 돼요. 스마트폰에. 예, 카카오 아지트라는 걸 깔고 같이 소통하는 공간. 대통령하고 직접 연결되는 거예요. 예, 오바마가 자기 트위터로 공유하는 사람이 2천만이라고 굉장히 자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문재인 후보는 이 카카오 아지트의 친구, 2천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그리고 이제 수시래요. 예. 좀 더워서 옷 좀 벗겠습니다. 벗으세요. 아까부터 더우셨으면 벗지. 예. 네. 이제 지지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는요. 그러니까 저희는 끊임없이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본인의 아주 굳건한 삶의 원칙과 정치 철학을 지켜나가시는 거고, 저희가 볼 땐 그 자체가 차별합니다. 다른 후보들과. 그러니까 대선 캠페인은 차별화에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후보 자체가 차별화된 인물로 있어야지 가능한데, 그러니까 선거 전략적으로 공학적으로 보면 매우 훌륭한 후보님이시죠. 지금 카카오 아지트와 관련해서도 그런 차별화 전략을 저희들은 쓰고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SNS 대통령이라고 이제 뭐 불리고 그랬죠. 안철수 후보 뜨면 소통 짱이겠다, 소통의 종결자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거기도 이제 버벅대기 시작했죠. 처음에 SNS 캠페인을 페이스북으로만 하려고 당돌하게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진심 캠프에서 페이스북으로 했는데, 페이스북이 뭔지 몰랐던 거죠.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왜 줄어드는지, 또 페이스북을 지금 국민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20, 30대들이 페이스북을 쓰면서 절대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걸 드러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이제 보이지 않는 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페이스북을 쓰는 국민들의 나름대로의 룰들이 이제 이미 만들어져서 한국형 페이스북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일방적인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자기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은 2달 있으면 끝나지만 본인의 SNS 네트워크에 가는 사회적 관계망은 계속 유지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이 정치적 견해가 보여지는 거를 꽤 꺼려하는 것이 또 20, 30대의 성향이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그래서 안 쓰죠. 트위터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미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쓰레기장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뭐 이런 쓰레기들을 양산하고 있죠. 이제 오늘도 우리가 아까 기사에서 봤는데 박사모에서 조직적으로 트위터에 거기 있죠. 한 200명을 모집해 놓은 예, 그 무슨 군이더라? 사이버 전사대.
그 재밌는 말이 있던데. 그래요? 네, 그것 좀 올려주세요. 국민명령 1호팀 뭐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박사마 쪽에 세 글자던데 박사모 사이버 전사대 이름이 있어요? 시발단. 시발단. 시발단이 그거예요? 네, 시발단이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박사모 그 트위터 용역을 시발단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아니 근데 그래서, 지네들이 지은 이름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게 이미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2012년도 대선에 트윗과 페이스북을 갖고 SNS 전략을 하겠다는 거는 저는 이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전략이 아닌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는 토종 SNS, 한국에서 창조된 토종 SNS를 기반으로 한번 만나보자. 다만 스팸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느긋하게 한번 기다리자. 알리면서. 그래서 카카오톡 기반으로 우리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아지트 이 세 가지 플랫폼 SNS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한번 이번에 사고를 한번 쳐보자. 이런 것이 새로운 SNS 전략이고 이런 것이 차별하다. 네, 뭐 이런 그걸 거죠. 알았나 보구만. 이게 사실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카카오톡에 대한 맹비난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선 카카오톡 때문에 청소년 문화가 버린다는 둥 굉장히 이제 그 카카오톡을 공격하려는 것들이 많은데 언제부터 카카오톡을 고민한 거예요? 문캠프는? 저희요, 국민명령 1호 하면서요. 그게 언제예요, 그게? 8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7월 말부터 했고, 7월. 본격적으로는 9월 24일 날 행사하고 모든 것이 다 조금 새롭게 좀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 구성원들한테 원칙이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미리 너무 많은 거를 결정해 놓지 말자. 진화하는 일을 하자.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막 참여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를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우리의 임무는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임무지 끝까지 뭘 쌈박하게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거기다가 사람들을 짜맞추지 말자. 이래서 이 원칙 속에서 나온 게 이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SNS 전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왔죠.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 원칙은 저희는 사람이 플랫폼이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방적으로 콘텐츠 만들어서 막 뿌리고 막 오라 그래가지고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시민 멘토 한 사람 한 사람이 플랫폼이 돼서 문재인 후보를 알리고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공유하자. 이 두 가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 측이 이 타운홀 미팅도 이제 사실은 먼저 할 만한.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여준 여러 가지 것들이 지난번에 인터넷 정책 토론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안철수 후보 측이 하고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것들을 우리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먼저 이렇게 막 치고 나가는 것 같아요. 이 카카오톡 기반을 이용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시민들의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이 막 이제 이 담쟁이처럼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고민 많죠. 예. 뭐. 예. 지금 저 캠프 안에서 뭐 어려운 점들은 없어요? 아니요, 뭐 이제 일하는 것 자체는 우리 뭐 팀원들이 보통 12시, 1시, 어저께도 한 2시까지 이제 아이디어 회의하다, 낮에는 이제 회의를 못 하니까 하다가 이제 갔는데 일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뭐 즐거움, 다 자원봉사를 하는 거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장에도 언론 문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이제 답답한 측면들이 있죠. 문재인 후보의 좋은 내용들, 컨텐츠들이 많이 알려지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아무튼 28일날 행사가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28일 행사를 잘해서 문재인 후보를 소통의 종결자로 정리를 해버리자. 그래서 다른 후보들 까불지 못하게 하자. 이제는 안 할 거다, 아마. 그래서 28일 날 저희가 이제 후보님께
기획 보고를 드리면서, 일정 기획 보고를 드리면서, 최소 20만이 참여할 거라고 제가, 제 직을 걸고 제가 사고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8일 날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님을 뵀으면 좋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꼭 시민 멘토로 참여를 해서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문재인 후보를 지켜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멘토님들 그리고 지지자분들께서도 문재인 후보의 정치 철학, 국정운영 철학, 정책 철학으로 무장이 돼야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면요, 어저께 말한 이 대부업 이자 25% 했죠. 지난번에 영유아 예방접종, 선택적 예방접종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명령 1호에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게 국민명령 1호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2조가 들어갑니다. 2조가. 장난이 아니죠? 근데 그런 거 지금 막 하고 계세요. 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죠. 후보님께서는. 사람이 먼저인데, 뭐 쓸데없는 거에, 이 돈 낭비하고 필요한 건 해나가자 해서 후보님께서 계속 정책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정책을 지키는 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선 딱 되면은요, 또 뭐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보수 언론에서 시비를 걸을 거고요. 그 전에 저희들이 국민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사람이 먼저인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공유가 돼야지 문재인 후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시민 멘토가 문재인 후보를 지키는 그런 이 최우선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마트폰 3천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컴퓨터로 접속하지 않고 언제든 모바일로 의견 교류가 가능한 카카오 아지트, 여기에서 문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010-2953-1219. 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그쪽에서 이제 카카오 친추가 되고, 그러면 이제 카카오 아지트라는 애니팡 깔듯이 그걸 이제 다운받아서 까시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 예. 자, 이제 한국 토종 아이템 카카오톡으로 문재인과 연결되는 끈, 시민 멘토단에 참여해 주십시오. 예, 이게 2012년판 노사모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문사모. 예. 자, 이제 새로운 형식으로 새롭게 소통하는 소통 종결자 문재인을 기대합니다. 10월 28일 오후 2시 망치부인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릴게요. 중계 방송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후보님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 별명이 생겼어요. 뭐요? 고구마 부인이라고. 얼굴 온몸이 새빨갛게 달아 올라가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질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내가 중계를 하겠어요. 네. 이제 다시는 후보님하고 직접 만나는 일은 좀 없어야 한다. 예, 신초필 분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요, 네. 지금 카톡 메시지 보내는데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한꺼번에 좀 몰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추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갑자기 폭주해서 속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오늘 안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갈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동시에 움직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그쪽에서 받기가 어려운 거지. 예, 일단 문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카카오톡에서 하는 아지트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좀 기능도 단순하게 커뮤니티 정도인데 요것도 앞으로 좀 진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같이 거기서 의견 나누시고요. 이러시면서 좀 좀 진화된 플랫폼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 답장이 늦어진다고 나는 왜 안 주냐 이러지 마시고 지금 동시에 수천 명이 이렇게 신청하다 보니까 병목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문재인 이 캠프에서 곧 답장 보내드릴 거예요. 예, 좀만 기다려 주세요. 예. 아유, 우리가 시청자분들 그냥 참여가 너무 높아서. 회의가 있어요. 예,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말씀 예. 다 드렸고요. 어찌됐든 28일날 더 많은 국민들하고 후보님께서 만나게 좀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제 역할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역할 충실히 하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28일날 또 뵙는 걸로 하고요. 예, 이게 바쁘신데 이 먼 데까지 와주셔서 아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28일날 네. 행사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 보내드리고 올게요.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예. 아, 고생하셨어요. 예, 행사 잘하시고요. 예, 이제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난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 봐. 흔들리는 아유, 우리 용역들 들으라고 한 노래야. 아유, 요즘은 그냥 아무 놈이나 들어갖고 가슴 보여주세요. 네가 내 가슴을 봐서 뭐해? 뭐 카톡으로 보내도 되나봐요. 근데 카톡 친구 추천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친구 추천이 돼야 되니까 예,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 지금 추천 몇 개? 자, 여러분, 우리가 꼭 봐야 될 뉴스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예, 내가 오늘 나도 오늘 시간이 한 5시 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1시간 동안 우리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될 뉴스를 봐야 되니까 함께 있는 뉴스에다가 빨리 올려주시고. 자, 이 추천이 이게 뭐니?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게 또 밤새도록 추천 귀신한테 한번 시달려봐야 내가 망치 부인 승지를 건드렸구나. 말로 할 때 추천할걸. 한밤중에 이제 막 추천 귀신한테 놀래가지고 그냥 커피 쏟고 침대에서 떨어지고 그래야지 정신들 차릴 거야 지금? 분노가 먼저 다닌 고맙고요. 얼른 추천부터 하란 말이야. 나 보기보다 승질 더러운 거 알지? 뒤끝 길어. 예. 자, 우리 손님 오셨다 가셨고요. 예, 손님 오시는 날, 예, 어느 손님인지 궁금했죠? 예, 앞으로 또 다음에 또 어떤 손님이 또 오실지 몰라. 가만있어 보자. 그럼 이제 제 방송, 제목 또 뭘로 할까? 네. 희연성님 감사하고요. 6495님 감사하고요. 절골님 감사하고요. 네, 제가 인사 못한 분들 대단히 죄송하고요. 빨리 추천해 주시고요. 자, 아직 추천 안 하신 분들 섭섭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들꽃 같은 여인님 감사합니다. 네, 카톡 친추하고 문재인 후보 사진 눌러보면 흐려요. 선명하고 멋진 사진으로 걸어주세요. 별걸 다 말해! 내가 문재인 캠프야? 예, 들꽃 같은 여인님 감사하고요. 네. 예, 문재인 펀드 실시간 검색어 올라갔어요. 예, 10m 앞 탱크님 감사하고요. 네. 담비님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펀드, 네. 이것도 너무나 이자 밝히고, 그러지 말고, 이게 좋은 일 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사람들이 말이야. 100만원에 이자 얼마냐고 꼭 또 물어보고, 13,300원이래잖아. 예. NLL 그 얘기 뭐예요? 삭지, 얘는 또, 방송 그만둔다는 거. 그만뒀었어, 이 왼수야. 너 나한테 관심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네가 어떻게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겠니? 하랑의 팬님 감사합니다. 방송을 몇 번을 접었다 폈구만. 아유, 무식해 죽겠네. 네. 자, 우리 아까 얘기하던 거 가만있어 보자. 네. 월급날? 이거요, 짧게 끝나요. 200억을 모집하는 건데, 이게 200억 모집하는 건데, 22일 날부터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일주일 이내에 끝날걸요? 예. 일주일 이내에 끝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문희님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번에, 누구야. 박원순 캠프가 40시간이 안 걸렸어. 40억을 모으는데 40시간이 안 걸렸어요. 네. 그니까 아마
그 200억이면 그리고 이게 좀 대통령 선거잖아.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리고 박원순 펀드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박원순 펀드에서 확실히 100% 돌려받는 걸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예, 더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네, 그 상한선은 없고요. 몇 억도 돼요. 몇 억도 되는 거고, 이거 정치 자금에 걸리는 거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깨끗한 정치를 지킬 수 있는 길, 문재인 펀드 함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문재인과 카톡 친구다. 예, 자, 우리 문재인과 카톡 친구로 만날 수 있는 길, 바로 카카오톡, 카카오 아지트에 가입하는 방법이죠. 이 번호 010-2953-1219로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시면, 예,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친구 추천을 허락하고, 그럼 이제 카카오톡으로 이제 만나시면 돼요. 문재인 후보하고. 예. 자, BJ 낙익, 나한테 관심 받고 싶구나. 네. 나한테 하트 날리지 말랬지. 내가 보기와 달리 품절녀야. 내가 이미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았다고. 파일매니아님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냥 나를 밝힌 애들이 너무 많어. 많어도 너무 많어. 내가 요즘 감당이 안 돼. 눈들은 높아가지고 지랄들이야, 진짜. 지랄 연병 그만하고 방송이나 봐. 자, 네. 자, 그래서 아까 보던 뉴스로 돌아가서, 나님, 너님, 짱님, 감사하고요. 네. 자, 아까 박사모의 사이버 전사, 시발단, 그게 이제, 낙검수에서 붙여준 10만 RT단이다 그래가지고 10만 RT 부대다 해서 시발단이라고 붙인다고 낙검수에서 붙인 별명 그렇군요. 예, 18단인가 그랬어. 왜 18단인가 했더니 10만 RT단 참, 예, 네, 십자군 알바단 왜 십자군이야? 교회에 십자군 교회 RT단이라고. 그래서 시발단이야? 십자군 알바단. 10만 RT단이 아니라 십자군 알바단. 쪽팔려, 진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 교인들을 너무나 함부로 보지 말어! 난 기독교인이고 집사지만 그런 짓 안 한단 말이야! 기독교를 가장한 무리들인 거지! 싸다마 욕하지 마! 한걸음님 감사하고요. 예. 네, 오늘은 오늘은 내가 트위터를 아침부터 쭉 한번 훑어봤어.